50 플러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된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마 관계에서 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없이 다 잘 가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관계가 꼬입니다. 꼬이는 관계를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꼬인 관계,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패널 분들 모시고서 함께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퇴직 6년 차가 된 이정구입니다.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가정에 이렇게 좀 또 분배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개 되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희입니다. 직장생활 끝나고 학원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고요. 지금은 여행이나 이런 글쓰기 작업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충미입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 있는 허준마을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5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담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육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아주 보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세 분 부탁을 드렸더니 그 양념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냐는 건데 혹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이력도 뭐 몇 년이나 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 결혼 이제 40년이 넘었는데요. 배우자는 부부 교사였습니다. 부부 교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매를 그 양육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됐었죠. 그때는 이제 뭐 과거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집안에 한 식구만 이렇게 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생활이 됐어요. 이제 그런 그 전업주부로서 아내가 쭉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내는 굉장히 그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을 했다 그럴까요? 어느 날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본인 생각에 뭐 지혜롭게 극복하셨다. 뭐 이제 제가 사원에 맞설 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고아원 봉사활동 때 만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지금 30년 됐고요. 저도 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딸, 작은 아이가 아들인데 그렇게 그냥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소개. 자. 네, 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같은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서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은 벌써 35년 차에 들어났네요. 그리고 2년 전에 하나 있는 외아들은 결혼을 또 동갑내기랑 했습니다. 살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참 감사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보다 도리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 또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51대 49 가능하면 좋은 쪽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때는 잘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할 때도 있고 약간 비난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별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그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는 부부. 네, 동갑내기 뭐 아주 부부입니다.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세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비슷한 환경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예, 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뭐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뭐 아까 소개하시는 우리 김태희님께서는 뭐 그런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건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주 드문 사례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고 이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관계가 꼬였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선 뭐 이정호님 갈등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칡을 뜻하는 갈자하고 등나무의 등.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칡은 뭐 오른쪽으로 감기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긴다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감기면 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경우는 이제 뭐 부부 싸움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희노애락은 어디서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남편이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보이지 못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제가 이제 반성을 해서 지금은 퇴직 후니까 이제 수행비서로 살고 있지만 제가 꿈이 이제 있다면은 정무비서로 승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알아서 좀 할 수 있게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크게 자라난다. 제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뒤에 답까지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 뭐 조선생님 그러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갈등 제가 말하면서 등나무하고 칡나무 그렇습니다. 네. 갈등을 등나무와 칡나무가 저는 또 말씀드린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엉키면 풀기가 힘든 그런 것을 갈등이라고 한자에서 표현했다. 뭐 선생님다운 그런 이제 갈등에 대한 해석해 주셨고요. 우리 김태희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갈등이라는 게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칡과 등나무가 방향이 다르게 올라가서 갈등이 생겼다면 오히려 그걸 해결 방안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화라는 것 자체도 상대방 다움을 배제해버리면 어느 한쪽에 맞추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는 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게 만약에 놓여 있더라도 그걸 취할 수 없잖아요. 내 손에 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신이 선택한 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걸 전 선택해요. 그래서 제 걸 내려놓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또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거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처럼 똑같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화로움으로 이어져야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희님은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주장을 할 때 생기는 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우리 조충민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편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뭐 또 생각, 또 뭐 가치관, 이럴 때면 좋아하는 거, 뭐 기호 기타 등등이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또는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지고 눈에 거슬려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것보다는 사실은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예, 자기 손 안에 넣는 걸 놓지 않는 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우리 이정호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하도 네.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칡나무하고 등나무. 칡나무와 등나무.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어봤죠. 예. 그거는 한 번 엉키면은 풀 수가 없답니다. 절대. 이 굵기도 있고 또 베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너무 부정적인 갈등이죠. 부정적인 네, 갈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고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이제 갈등인데, 뭐 각자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그런 문제다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여기 계시면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모범답안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조충민님부터 뭐 어떻게? 보통 여자들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많이 당장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현재 문제는 잊어버리고 과거 얘기도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갈등이 좀 생기면 일단 말을 조금 아껴요. 일단은 좀 말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 좀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기면 우리 조충민님은 일단 입을 다문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한 후로 일단은 글로 뭐 톡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해서 저의 진심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정리된 생각을 일단은 글로 좀 표현하는. 예, 그 조충민님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아내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겼는데 제 아내가 몇시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저는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는 좀 그런 쪽으로 나가는 편인데요. 일단은 남편과의 문제는 큰 갈등은 없지만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상담에서 아이 메시지 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과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내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의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근데 크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건 구체적인 제 상황을 알려주고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는 부분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잘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도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이정호님, 우리 지금 대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아내 여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데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남자는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말을 해줘도 자기네는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라는 일이라는 일이 있으면 일을 이렇게 내가 당하고 보니 나는 이런 부분이 내가 너무 아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시댁 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이 부분이 좀 아픈데 이게 내가 객관적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도 말을 참 좋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부모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관계가 나빠질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김태희님은 정말 이 파라다이스 같은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데 우리 이정 남자 입장에서 저하고 둘이 하고 같이 네. 저는 아니, 이제 예. 단순하다랄까요? 그런 편인데요.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과거에는 하여튼 뭐 좀 자존심이 상한다랄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잘못이 있는데 그걸 미안하다는 이야기 하나 못했어요. 그거를 어떤 때는 이것이 여러 날 지나가도록 대화가 없는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퇴직 후에 이제 은퇴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는 미안하지 않아도 이거 미안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 잘못일 거야. 이렇게 우선 제가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해서 풀고 이제 좀 비교적 가볍게 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참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들이 갈등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뭐 이제 그래서 그렇진 이제 않아요. 상대방 속 썩는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었을 때 좀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순간을 좀 참는 게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 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는 감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그리고 왜 글을 쓰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여기 선생님 말씀에 너무 크게 공감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글을 주고 받고 나면 또 읽은 사람도 뭐 글로도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화를 하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또 아이 메시지 나는 이런 생각했어 라는 자기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부간에 있을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또 상대에게 또 나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신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다스린다. 네. 내 사정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한다. 근데 거기에 저는 부부간에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뜨거운 사랑보다는 오히려 신뢰가 긴 그 삶에 굉장히 더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믿어주는 편이에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믿어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세 분 노하우만 사실은 우리가 잘 익혀도 갈등 해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갈등 관련된 전문가들이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의 큰 오해가 있다. 세 가지의 큰 오해를 제가 이제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생기면 해결의 결과는 승자가 있거나 패자가 있거나 승자나 패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은 인격적인 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갈등의 해결은
인격적이고 성격적인 결함을 고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등 해결을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또 완전한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갈등 해결에 대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세 가지의 내용, 또 이제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다음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갈등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편으로는 오늘도 이제 오늘 이 일정이 이제 끝나면 귀가를 할 텐데 귀가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또 그 연락은 해야 되겠죠. 이제 연락도 없이 집에 갑자기 가면 또 그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허락을 받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방하는 그런 이제 서로 이해를 사전에 하도록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죠. 다 알겠지 하고 저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집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생활이 궁핍하니까 그랬겠죠. 아이들 교육에. 그러니까 남들 많이 가는 이제 뭐 이런 미용 도구 이런 거 좀 사서 쓰면 안 되냐고 제가 야단을 좀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걸 사서 그죠?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건지 그걸 제가 했어야 되는 거죠. 선물을.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어리석게도 그런 타박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젊은 날에 지금까지 내가 이제 잘못 알고 살아왔다. 이제 본대로 뭐 한다고 다른 그런 거를 봤던 모양이에요.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배려도 없었고 관심도 표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한 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생활을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종호 선생님은 이제 거의 현자의 반열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거. 뭐 예전에 있었던 일 다 이렇게 이제 잘 이제 되새김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쉽지 않은데 그냥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깨우친 거죠. 네네. 현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 김태희 선생님 어떻게 갈등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정돈하면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정 없다. 그리고 복을 털어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전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한 구멍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멍을 그대로 그냥 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기다려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알고 남자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 즉시 해결한다고 하면 이제 지시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제가 어떤 상처를 주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가뜩이나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바로 탁 타겟이 들어오면 스스로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벽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걸 아니까 이게 배려구나. 나도 한 번은 배려해 줘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기다려준 생각할 시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깨우쳤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게 배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배려를 갈등이 생각해요. 생기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갈등, 가정생활, 네.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게 배려다. 네. 정말 그러네요.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예. 저 사람은 속이 터져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 기다려 주는구나. 근데 예, 이제 예. 저도 이제 그걸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우리 정리정돈 할 때도 왜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걸 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정리할 시간을 배려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모든 갈등을 반드시 다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갈등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배려다. 정말 그거랑 좀 다르죠. 다릅니다. 제가 네네. 네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에게 나 이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답을 알려주고 방향을 바로 설정하면 바로 수정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행동 하듯이. 그런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 사람이 부딪히는 과정도 전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부부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우리 조주민님도 어떻게 모든 갈등은 다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각자의 그 삶을 살고 있는 부부라 해서 갈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 정치 그 표심이나 이런 게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야가 네, 분명하게 네. 갈립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중도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인데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좋아하는 TV의 뉴스 채널도 달라요. 그리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표심이 확실히 저희는 반반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저는 남편한테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으라든지 지지하라든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부부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이 사람을 원하면 당신이 좀 따라와 줘야지 왜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벌써 남편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러거든요.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그거 자체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물론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다르다 해서 사는데 우리가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은 게 뭐 이를테면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볼 때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굳이 남편이 없을 때 제가 좋아하는 채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원인들 또 이렇게 정치 표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 여성상 또는 부부의 역할론 기타 등등 참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인정하는 게 그 소소한 소모적인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말 죽고 사는 일 아니거든요. 보다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건 다른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는 인정하는 게 일단은 갈등을 조금이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예, 뭐 해법 이전에 네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냥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갈등까지 다 해결하려고 시도할 필요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일정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가 제대로 네, 이해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 갈등 이제 본질적인 문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지금도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이제 그 강의도 많이 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협상 갈등 관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갈등 해결해야 될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더 이상 같이 해야 되는 일을 잘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갈등은 반드시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나 당신하고 헤어져도 좋아.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해결할 필요 없죠. 그렇죠. 헤어지면 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인터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네. 연결돼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같이 해야 되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말씀 사소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네.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또 반드시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돼 있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둘이 함께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대한 갈등,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알아야 이제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화면에서 보듯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증폭되는지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누군가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네. 부부 간에 예를 들면 남편이거나 부인이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당신 왜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뒤집어서 벗어놨어. 아 이거 부인이 하는 얘기죠? 네. 그럼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이, 또 똑같 잔소리 한다 그래. 또 잔소리. 아 기분 나빠. 나 이거 맨날 잔소리 들어? 그러니까 촉발인자는 여자가 하는 당신 왜 양말 거꾸로 벗어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자는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분 나빠. 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겠죠. 화나죠. 네. 그렇죠? 화나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갑니까? 이제 심통도 부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심통. 심통부리죠. 그 어떤 심통이요? 어떤 방법으로 심통부리죠? 어긋장도 내고 이제 그러죠. 어깃장 낸다. 그 어떤 이제 방법 하나 같이 얘기해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네. 이제 밥을 꼭 쌀밥을 먹고 싶은데 흰쌀밥을 매일 잡곡밥만 검은 밥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먹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그만 먹게 이제 뺏어가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그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지 탄수화물 먹으면 여기 복부 비만 때문에 안 된다. 잘 들어보면 날 위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귀찮거든요. 잔소리 같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잘 해결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 저는 이제 양말 벗어놓는 걸로 이해를 들었는데 갑자기 잡곡밥으로 이해를 바꾸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도표를 보면서 잡곡밥의 예로 한번 보죠.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 잡곡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왜 맨날 잡곡밥만 해줘? 이런 거예요. 촉발인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왜 나한테 화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되게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뭐야 도대체? 이거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해주지.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입 아파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야 내가 한두 번 이렇게 먹지 맨날 이렇게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혼자만 얘기하냐 또 다른 촉발인자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되면서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항상 어떻게 생기냐면 누군가 촉발을 하면 머릿속으로 누군가 인식을 하죠. 그걸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럼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잘못된 행동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촉발인자가 돼서 자꾸 이렇게 이제 갈등이 증폭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네, 맞죠? 맞다고 해주셔야 네, 돼요. 제가 열심히 맞습니다. 배워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갈등의 악순환에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원인들을 이렇게 이제 그렇죠.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갈등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드는 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정말 이혼으로 가고 황혼이혼으로 가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봤는데요. 이 사이클 중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느 건지 한번 보죠. 예. 촉발인자. 아니 제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알고 그 얘기 하지 말라. 이거 그럴 수는 없죠. 예방하는 게 가능할까요?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 어렵죠. 네. 그런 판단하기가. 예,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텔레파시가 네. 뭐 통할 수 없으니까 촉발인자를 없애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머릿속으로 기분 나빠, 기분 좋아 하는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렵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드니까. 네.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적인 화가 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택할까?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좀 가능하죠. 조금 네, 가능하게 가능하죠. 되죠. 네.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네, 가능하죠. 네. 사실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갈등의 악순환을 걷는 올바른 행동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 우리 이종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동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 이제 그때 이제 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손주가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뭐 이제 집을 뭐 떠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그래서 그럼 가태면 가라. 그랬더니 한 2시간 있으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라. 이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네네. 그래서 세게 그때 나오셨다. 위기를 넘겼어요. 그때는 네. 그것도 모르고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바로 이제 안 하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이제 좀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그러죠. 고마웠던 일, 어저께. 감사한 일, 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쁜 그런 감정을 이제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갈등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냐면 피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피하는 거는 동물들이나 해야 되는 하등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으로. 입을 딱 다물고 그렇죠. 얘기하기 싫어. 이거 피하는 거죠. 맞아. 네. 회피하는 거. 예, 회피하는 거. 네. 회피하기 이거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김대희는 어떤 행동이? 저는 네. 남편한테 늘 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음식하기를 좋아하고 또 맛있게 먹어주면 되게 고맙고 그런데 음식을 조금 반찬 가지수가 많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차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답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안 가고 그런 서로에 대해서 그냥 배려해 주는 거. 근데 어쩔 때 저녁을 준비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중강이가 좀 많으니까.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죠. 근데 오늘 저녁에 있는데 끝나고 먹어도 되는지, 끝나고 먹어도 준비될 때가 있고 그 식사 준비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녁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치킨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서로가 이제 배려라고 느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떤 행동을 택하냐면 네,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이제 택해서 감사하는 거죠. 행동. 일상에 그 사람이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서 너 밥 안 차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또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동갑이긴 하지만 신랑이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좀 더 아저씨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배려하고 해주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또한 감사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말 전문가가 말하는 올바른 행동 중에 하나를 택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행동을 택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이제 택한다. 그러면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지만 촉발인자가 어떤 촉발인자냐면 이제는 갈등의 악순환이 아니라 화해 선순환의 고리에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 조충민은 저는 팝송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당신이 그 대답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원인이나 이런 과정들을 사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는 어떻게 했을 때 좀 좋아하는지 그거는 사실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그런데 관심을 드리고 그리고 생각하기 전에 진짜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그 갈등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 선택에 있어서 그건 나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피해야 될 것. 도망가는 거 피해라. 맞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망간다 하는 느낌을 주는 해결 방법은 절대 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위협하는 거 피해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피해라. 이게 위협하는 게 이제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다 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느냐? 결국 용감한 행동을 선택해야 된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용감한 행동.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용기를 요하고 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저도 사실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는 행동의 구체적인 예들은 사과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춘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보다 이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